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뭇잎 페이스트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게 지금 제라늄은 아닌데 제라늄하고 한 사춘 정도 되는 그런 허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잎사귀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점토를 발라서 구워서 그렇게 펜던트를 제작해 보려고 해요. 요 사이즈가 지금 음, 가로가 한 23mm, 세로가 한 25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점토는 한 2.5g에서 3g, 한 2g에서 3g 정도 그렇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두껍게 하면 3g, 얇게 하면 2g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거를 준비해야 될 게 잎사귀를 준비하시는데요.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줄기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그런 나뭇잎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레트용으로 살 타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꽃실버 클레이 알바 타입 5g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1호의 수채화 평부, 핀셋, 그리고 1mm 두께의 수는선으로 만든 굿자고리를 준비를 했어요. 이 굿자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경이 너무 클 경우에는 착용을 하고 다녔을 때 구멍이 너무 크면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경은 요 정도 크기의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한 1.5mm, 내경 1.5mm 정도의 그 굿자고리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하고 지금 청심환병, 그리고 이제 오조 도구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점토를 직접 반죽해 가면서 농도를 조절해서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일이 이제 반죽해 가면서 작업하는 게 번거롭다 하시면 요 점토를 조각을 내세요. 조각을 내셔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조각을 내신 다음에 빈 통에다가 담아놓고 점토가 잠길 정도로만 물을 부어주세요.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요. 그래서 점토가 간당간당 잠길 정도로만 물을 부어서 한 1시간 정도만 두시면 얘가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미리 5g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거를 붓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잘 풀어지나? 네.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 정도만. 그래서 잘 이거 섞어주세요. 병에다가 물하고 같이 물에 이제 담궈 놨던 점토를 이렇게 여기 지금 5g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럼으로 이렇게 반죽하면은 한 이제 이렇게 로션 물기 정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빈 통에다가 점토가 겨우 잠길 정도, 그 정도의 물을 부어놓고 한 1시간 이상 두시면 돼요. 1시간에서 뭐 2시간 여유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반죽을 이렇게 섞어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로션 물기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다른 거기다 놓고 나뭇잎 뒤에다가 이제 발라주는데요. 3겹에 걸쳐서 발라줄 거예요. 한 겹 바르고 1분 건조, 2겹 바르고 1분 건조, 그리고 3겹째 바르고 5분 건조. 그래서 저는 지금 생잎을 준비를 했거든요. 요 잎사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두껍고 이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 솜털이 나 있더라고요. 제라늄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제 벚꽃잎 같은 경우에는
뒤 부분에 뒤 인맥 부분에 솜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발랐을 때 잘 발라지는데 제라늄 같이 그 제라늄계 그쪽에 이제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뒤에 솜털이 있어요. 뽀송뽀송하게. 그래서 발라줄 때 조금 잘 안 발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로션보다 약간 되게 되직하게 반죽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지금 발라줄 건데요. 앞쪽에다 바르는 게 아니고요. 인맥이 보이는 뒷면에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농도는 어떻게 맞추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발랐을 때 구멍이 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구멍 나고 있죠. 이게 이 잎사귀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솜털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벌어지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 넣듯이. 왜냐면 그 솜털이 이렇게 솟아 있기 때문에 은점도가 잎사귀에 밀착되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가 바를 때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안 발려요. 왜냐면 이 점토에 이렇게 보시면 점토가 붓에 전체적으로 묻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붓이 잘 안 나가요. 그럴 때는 이 붓에 묻은 거를 이렇게 덜어내 주시고요. 점토는 붓 끝에만 묻히셔야 돼요. 그래야만 붓이 잘 나가요. 근데 이제 작업하다 보면 막 묻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은점도를 덜어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끝으로 끝 부분으로 이렇게 삽으로 흙을 떠 올리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끝 부분에만 점토를 묻혀서 발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발라주는데 어떻게 발라주시냐면요. 잎사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발라주시면 돼요. 잎사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보통 이제 어느 두께로 발라야 되는지 가늠이 안 오신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 점토가 은점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감이 아니라 그 은가루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붓으로 떠서 발랐을 때 물감하고 달리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잎사귀에 밀착이 안 되고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맞추게 되면은 두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바르실 때는 아까 이렇게 미리 이렇게 녹여놨던 점토의 그 로션 물기 정도 해서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그런데 계속 바르는데 잎사귀가 자꾸 드러나 보인다.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팔레트 같은데 아니면 유리판 같은 게 이제 고무판이나 그런 걸 이제 사용하시는 것보다 유리판이나 그 여기 자기 재질의 도자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뭐 비닐 같은 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해 놓으신 다음에 이 위에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네, 굳이 이런 이제 도구가 없어도 인점토의 장점은 전문적인 도구가 없어도 그냥 집에서 있는 도구를 잘 찾아서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붓으로 떠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잎사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솜털이 있는 나뭇잎은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주세요. 그래야 솜털 사이로 점토가 스며들어가요. 이게 바르다가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되면은 구멍이 생긴 상태로 해서 건조하고 덧바르고 건조하고 덧바르게 되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분화구처럼 파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디자인이 있다. 아, 난 벌레가 먹은 것처럼 구멍을 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하셔서 걷어내셔도 돼요. 처음에 바르실 때. 작업하시는 작가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을 원하셔서 일부러 구멍을 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뭇잎 사이에 여기가 지금 점토가 밀착이 안 되고 떠 있어요. 이런 거 여기도 지금 밀착이 안 되고 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깔끔한 잎사귀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벌레 먹지 않은 깔끔한 잎사귀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발라주셔야 돼요. 이런 거 이런 부분도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점토를 좀 되직하게 반죽하셔야 돼요. 이런 데에다 이렇게 떠서 놓게 되면은 빨래대 같은 거나 그런 데다 이렇게 공기 중에 수분을 증발을 시키시면 좀 되직해지겠죠. 아니면 좀 더 빨리 되직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데다 덜어 놓으시고 헤어 드라이기로 건조해 주시면 농도가 되직하게 되겠죠. 줄기 부분을 잘 잡으시고 발라주세요. 이제 나뭇잎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나뭇잎 페이스트 기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손에 묻지도 않고 점토를 갖고 직접 조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00% 초보자들도 완성도 높게 작품이 나와요. 점토는 끝에만 묻게끔 해서 떠 얹은 다음에 펴주듯이 점토를 골고루 이렇게 펴주듯이 하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은점토, 나뭇잎에 점토가 밀착이 안 된다 그러면 농도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되직하게. 그래서 이거 끝 부분이 얇게 발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붓이 나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르든 이렇게 바르든 지금 얘가 이렇게 끝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 부분이 얇아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나뭇잎의 끝 부분은 신경을 쓰면서 발라줘야 돼요. 계속 겹겹이 바르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딱 발라졌다 그러면 1분을 건조해 주시면 돼요. 드라이기로 이제 건조를 하실 때 따뜻한 약한 바람으로 센 바람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좀 뜨겁거든요. 그래서 센 바람이든 약한 바람으로 했을 때는 한 1분 정도 건조하시면 돼요. 1분 정도라고 하는데 그냥 딱 1분만 건조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지금 은점토를 발라놓은 요 부분을 딱 보면 지금 수분 때문에 윤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불빛에 비춰져서 이 번지르르 하는 물기가 없을 때까지 건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서 한 보통 1분 30초 정도 요 정도 크기는 그렇게 건조하면은 보통 수분이 다 날아가요. 자, 이제 1분을 건조할게요. 지금 1분을 건조를 했는데 수분이 날아가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구멍이 났죠. 이 구멍이 난 것이 바로 이 제라늄 잎사귀의 솜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계속 바짝 건조를 더 하려다가 지금 멈췄거든요. 왜냐면 이 상태로 건조하고 위에다가 덧바르게 되면은 분화구처럼 구멍이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건조하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더, 더 바른 후에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이런 데로 메꿔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건조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 계속 덧바르게 되면 건조하고 덧바르게 되면 곰보처럼 돼요. 곰보빵처럼.
이렇게 구멍이 난 부분에 첫 겹에 바를 때는 잎사귀와 은점토가 밀착이 돼야 돼요. 꼭꼭꼭꼭 붓끝으로 점토를 흡수시키듯이 꼭꼭꼭꼭 이렇게 찍어 넣듯이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30초만 건조해볼게요. 굳이 뭐 이렇게 시간을 체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수분만 날아가면 두 겹째 바르시면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드라이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예각으로 들고 바람을 넣게 되면은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딱지처럼 얘를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드라이기로 이제 은점토를 건조를 하실 때 가벼운 거를 건조를 하실 경우에는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해서 90도에 가깝게 드라이기를 위치시키고 건조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 보면 여기 또 구멍이 났죠.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이쪽에 이 반대쪽에도 보면은 구멍이 났어요. 여기도 그렇고. 그럼 다시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메꿔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구멍 난 부분을 메꿔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안 돼요. 제라늄 같이 솜털이 있는 나뭇잎으로 이 나뭇잎 페이스트 기법을 할 때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요. 이런 거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라늄으로 나뭇잎을 만들려고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예쁘기 때문에 우아하게 나오거든요. 고급스럽게. 그래서 이걸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 제작 방법이나 그거를 이제 보시고 사진 자료를 보시고 따라 하셨는데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지금 다시 한번 제작하는 방법을 편집하지 않고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다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보기 좋게 편집한 그런 영상이 보기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아주 사소한 찰나의 그런 그 작업 과정, 그 한순간에 의해서 작품이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가장 좋은 거는 공방의 현장에 가서 이제 배우시는 게 좋긴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이제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보시고 따라서 같이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루하신 분들은 조금 속도를 좀 이렇게 구간을 뛰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라늄을 작업을 했는데 잘 발라지지도 않고 소송하고 나는데 보니까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조하고 나서 생기는 이런 분화구처럼 생기는 이 구멍을 메꾸지 않고 겹겹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처음에 얇게 먼저 발라줘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얇게 바르면서 최대한 자연물에 가깝게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건조하면서 겹겹이 올리기 때문에 구멍이 나면 분화구처럼 나중에 이제 곰보처럼 구덩이가 파인 것처럼 그렇게 돼서 이쁘지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이 날아갈 정도만 건조를 할게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이 뒷부분에도 구멍이 생겼어요. 이렇게 다시 붓 끝에만 점토를 떠서 메꿔주세요. 이렇게 처음에만 잘 발라서 건조해 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요. 처음에 예쁜 나뭇잎을 만드시려면 처음에 좀 지루해도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드라이기는 되도록이면 90도에 가깝게 해서 나뭇잎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두 겹째 발라볼게요. 붓 끝에만 점토를 뜨셔갖고 떠서 발라주세요. 넓게 펴시는 게 아니라 뜬 만큼만 해서 두께를 입혀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떠 얹은 다음에 붓 끝으로 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살을 입혀가면서 두께를 형성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끝부분도 신경 써서 잘 이렇게 발라주세요. 붓 끝으로 이만큼 떠서 도화지에 물감을 바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께를 형성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떴다 그러면은 이 정도 떴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만 발라주세요. 그래야만 두께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고른 두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앞쪽에 바른 그 두께에 맞춰 나가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최소 여기 지금 2.4, 2.5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cm가 가로 세로 3cm가 안 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나뭇잎을 바르실 때는 총 두께가 은점토가 발라지는 그 두께가 한 1mm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소성한 후에 한 10% 정도가 두께가 수축이 되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더 두껍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더 두껍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으세요. 좀 날카롭게 하는 것보다 좀 도톰하게 해서 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바르는 방법은 이 보면 또 이렇게 많이 묻어 있죠. 근데 이쪽에는 조금 덜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붓이 잘 나가게 하려면은 붓 끝에만 이렇게 묻혀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떠서 발라서 위에서 점토를 펴주듯이 위에서만 이제 붓을 바닥에 이렇게 밀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붓 끝을 이용을 해서 두께를 살을 한 겹 한 겹씩 입혀주는 것이죠. 이렇게 약간 구멍 난 부분 먼저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여기도 조금 약간 떠 있거든요. 여기 먼저 바르고 붓 끝으로 떠서 붓을 밀착을 완전히 바닥으로 밀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붓 끝으로 해서 점토를 이렇게 펴주듯이 점토를 바르는 거죠. 골고루 두께가 형성이 되도록요. 그래서 넉넉히 붓 끝에 점토를 떠서 살을 입혀주세요. 지금 이렇게 바르고 있는 이 뒷부분이 잎사귀의 뒷면이 되는 거예요. 뒤로 보이는 부분. 이렇게.
나뭇잎 끝이 가장자리 부분이 얇아지거든요. 이렇게 바르다 보면 바르면서 얇아지지 않게 끝까지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건조해 주세요. 지금 수분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겹하고 두 겹은 미리 이제 준비한 페이스트를 가지고 바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속 묽은 것만 계속 바르게 되면 계속 갈라져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조금 이제 갈라져 보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한 크림 정도, 땅콩 버터 정도의 농도로 그렇게 해서 농도를 그렇게 좀 되직하게 해서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나, 두 개 정도 해서 얘를 두 겹째 바르기 전에 이거를 공기 중에다가 이게 놓게 되면은 얘가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좀 되직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요즘 같은 기온에는 이제 빨리 건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미리 안 해놨으니까 드라이기를 조금 말려볼게요. 네, 이 정도 지금 이렇게 딸려 올 정도의 이런 농도,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발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를 때는 약간 되직한 이제 크림 농도, 땅콩 버터 정도의 그런 되직한 농도로 해서 발라주세요. 마지막에는. 이런 파레트가 없으면은 그냥 비닐을 좀 두꺼운 비닐을 테이프로 바닥에 고정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반죽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붓으로 뜨기에는 약간 이제 되직하면 되직해서 붓으로 떠서 바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붓은 이제 마지막에 다듬을 때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를 여기다 발라주시는데 여기 수분이 있게 되면은 겹겹이 바를 때 여기가 뭉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아직 좀 덜 말랐으니까 조금 더 건조를 할게요. 겹겹이 바를 때 전에 발랐던 그 겹에서 이제 수분이 보인다 했을 때 그 위에다가 계속 덧바르게 되면은 그 처음 발랐던 부분이 이렇게 들뜨게 돼요. 그래서 항상 겹겹이 바르실 때는 1분에서 2분 이상 건조를 하신 후에 바르셔야 돼요. 특히 이거 이제 마지막에 바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되직하거든요. 되직한 것 같은 경우에는 더 딸려 올라올 수가 있어요. 너무 되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묽은 거를 조금만 섞어볼게요. 너무 또 되직하거든요. 물기를 살짝 물기가 있어줘야 돼요. 물기가 너무 없으면 겹겹이 이제 바라지면서 서로 밀착이 안 되거든요. 수분이 없으면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푸석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겹겹이 올라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겹이 밀착이 되어야 돼요.
이제 세겹제를 바르는데, 세겹제 바를 때는 붓에 잘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붓으로 뜨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묽어졌으니까 건조를 해서 이제 수분을 말리고요. 첫 번째 겹, 두 번째 겹 바른 것보다 약간 되직하게 해주세요. 부드럽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되직했으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겹보다는 되직해야 돼요. 이렇게 끈기가 있게요. 점성 있게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떠 얹어주세요. 떠 얹어주고 붓으로 펴줄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붓으로 물을 붓에 물을 축여서요. 이 물을 잔뜩 머금은 상태로 쓸어주시면 안 되고요. 물은 붓 끝에만, 붓 끝에다가 수분을 이렇게 물기를 먹여주신 다음에 펴주세요.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점토가 붓에 묻으면서 나뭇잎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물을 축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붓 끝에다가 물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겹째 바른 후에 5분을 건조해 주세요. 은점토 공예에서 가장 이제 실수를 하시는 때가 어떤 때냐면, 시간을 체크하지 않고 건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알람이나 뭐 그런 거를 사용을 하셔서, 스마트폰 알람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갖고 계시면 이런 걸 사용을 하셔서, 아니면 시계를 사용을 하셔서 반드시 시간을 체크를 하고 최소 그 정도는 건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처음에 한 겹 바르고 한 1분 정도, 두 번째 1분 정도, 이제 그렇게 건조했는데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진 건 않았어요. 최소 이제 그 정도면은 표면의 물기는 이제 증발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놨지만은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겹, 두 번째 겹은 그냥 표면에 수분만, 번지르르한 수분만 없어지면 겹겹이 바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세 겹째는 거의 완성에 가깝게 작업 단계가 온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완전히 건조를 시키셔야 돼요. 여기다 이제 고리도 달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겹째 마지막째 이제 그 발랐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기 위해서 5분 이상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건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건조를 할 때 그냥 바닥에만 놓고 계속 건조하는 것보다 한 2분 정도 건조를 하고 나서 제가 철망 위로 올려서 그런 다음에 3분을 건조하려고 해요. 2분 정도만 먼저 건조를 하고요. 지금 건조하다 보니까 이 가장자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부분보다 좀 얇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가장자리에 한번 더 발라줄게요. 남은 점토를 가지고 한
3g 정도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양으로 봐서는요. 펜던트가 너무 크면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잎사귀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다가, 끝부분이 얇으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끝부분을 이렇게 보수를 하고요. 이게 이제 점토 같은 경우는 한번 소송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남은 점토가 있으면 그 남은 점토를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 놓으면 수정할 때도 이쁘게 되겠죠. 수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잘하면. 근데 나뭇잎은 거의 실패가 없어요. 초보자 분들도 뭐 단체 수업을 할 경우에도 거의 100%다 실패하지 않고 완성해요. 이렇게 하고 다시 건조.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철망 약간 높이가 있어요. 한 1cm 정도, 1cm 조금 넘게 이런 높이가 있거든요. 이 높이가 있는 철망에다가 바닥에서 띄워서 빨리 건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종이 같은 거로 포스트잇이나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철망 위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 3분을 바짝 건조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조가 됐으면 이 잎사귀를 떼고 여기다가 지금 고리를 달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잎사귀를 이제 떼는 거는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잎사귀를 잘라서 버리고요. 고리를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려고 해요. 지금 잎사귀가 이렇게 이렇게 오므라져 가지고 세상에 이제 여기다가 하면 예쁜데 이게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잎사귀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점토를 올려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튀어 올라 있는데 이거를 가위로 조금 더 자를게요. 이거 자르면서 이제 망가지는 부분은 보수를 해주시면 돼요. 끝으로 해서 잘라주세요. 점토를 건조하시고 나서는 손으로 들거나 하시면 안 돼요. 펜던트를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반지를 만드셔도 되도록이면 바닥에 놓고 손으로 직접 잡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점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성이다 보니까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제 점토 물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건조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조하고 나서는 과자와 같이 힘을 주었을 때는 그냥 부서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가 되는 동안에는 굽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손으로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동을 안 하시는 것도 좋고 되도록 바닥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이 다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고리를 달기 위해서 점토를 지금 약간 되직하게 물지 않고요. 되직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접착제로 사용을 해서 수는 굿자고리를 붙여주려고 해요. 남은 점토가 있긴 한데 좀 되직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라붙은 점토에다가 같이 혼합을 해서 약간 되직하게 점성이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냥 점토를 하게 되면 수분이 없기 때문에 잘 붙질 않아요. 건조된 점토 위에 점토와 점토를 붙일 때는 수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바짝 건조를 했기 때문에 되직한 점토를 얹게 되면은 수분을 서로 뺏어 가면서 그 안에 공기 그 구멍이 생기게 돼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붙지가 않고 나중에 소성을 한 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자기 점토도 그렇듯이 붙여주기 위해서는 항상 그 붙이려고 하는 그 부분에 수분을 머금어 주고 습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로 붙여주죠. 그 부분에다 스크래치를 낸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질퍽한 점토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붙여주게 되죠. 그래서 물로 그냥 반죽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로 해서 반죽을 해서 너무 묽지 않게 덩어리들을 이렇게 치대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수분이 날아가면서 물기를 많이 머금어도요 되직하게 끈적끈적하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시멘트로 이제 벽돌을 쌓듯이 그런 개념으로 끈적한 점토를 이용을 해서 붙여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끝 부분을 이렇게 뜨셔서 얹어주세요. 파달만큼 이렇게 떠서 고리가 얹어질 부분에다가 얹어주세요. 부분에다 떠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붓으로 잘 얹고 고루 핀셋으로 얹어주세요. 얹어주시는데 이 굿자고리에 요 이음새 부분이 있어요.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까지 다 심어주셔야 돼요. 점토에. 그래서 펜던트 고리를 목걸이 펜던트 고리를 걸 수 있는 구멍이 나올 정도만 이렇게 남겨주고 기둥에 심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붓으로 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세요. 붓 끝에 점토를 떠서 덮어주세요. 기둥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지금 완전히 건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만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됐으면 물로 점성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끈적이는 상황에서 이제 붓에
습기가 없으면 이게 계속 다듬어지지가 않고 올라오거든요. 그럼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붓 끝에다가 이렇게 물을 축여서 가장자리 부분을 점토 쪽으로 나뭇잎 쪽으로 해서 이렇게 펴주세요. 완만하게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그리고 이게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는 동안에도 수분을 자꾸 뺏어가요. 얘가 건빵처럼. 그래서 붓이 이렇게 잘 안 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더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물을 이제 찍어서 실에서 어느 정도 물기를 뺀 후에 붓 끝으로만 해서 물기가 뚝 떨어지게 하시면 안 되고 붓만 그냥 수분을 축이는 거예요. 붓이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뒷부분이 약간 튀어 나오는 거는 이게 음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튀어 오르는데 그거를 완만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리 부분이 너무 퉁그러지지 않게 이렇게 펴주세요. 기둥 부분이 요 고리의 기둥 부분이 보이지 않아야만 착용을 했을 때 목고리를 착용했을 때 이게 밴드도 고리가 떨어지지 않겠죠. 벌어지지도 않고 요 이음새 부분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약간 이제 고리가 좀 삐뚤어진 것 같으니까 자리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은점토, 코실버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수성 점토기 때문에 불에 굽지만 않으면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도 언제든지 물로 다시 이렇게 쉽게 반죽할 수가 있어요. 불에 굽지만 않으셨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반죽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망쳤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은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제 딱 보일 때는 이제 은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흙처럼 보이니까 망가졌다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서 못 쓰겠구나 하고 그냥 버리셨대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시 물로 반죽해서 바로바로 물로 반죽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쉽게. 다시 반죽해서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업을 준비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다. 근데 은점토는 처음인데 이 수업에 이제 응용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는 방법이 굽지만 않고 이제 아까워도 다시 반죽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재료비에 이제 부담을 덜어가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서 점토를 손에 익힐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점토를 손에 익혀야만 그래야만 이제 그 가르치기도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단체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성인 수업도 그렇고 뭐 학생들 단체 수업 같은 경우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좀 시간이 좀 여유 있게 있으시다 2시간 반 정도? 2시간은 좀 약간 빠듯할 수가 있어요. 한 10명 정도 수업은 괜찮은데 10명, 15명, 20명 됐을 때는 2시간에 나뭇잎을 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나 3시간 정도 수업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10명 이내는 한 2시간 정도면 가능하고요. 한 15명, 20명 정도 되면은 한 2시간 반, 최소 못 가져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하셔야만 이제 구워서 광내고 다듬어서 목걸이까지 세팅하는 시간까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리를 달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은땜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나뭇잎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고리 부분은 오링으로 해서 은땜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은땜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고리를 달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소송하기 전에, 불에 굽기 전에 마지막으로 5분을 건조를 한 후에 소송을 해주려고 해요. 은점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조를 확실하게 하는 거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항상 시간을 체크해 가시면서 건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5분을 해서 제가 여기서 건조를 하지만 5분 건조하고 나서 제가 상태를 살펴서 약간 이제 눅눅하다 하면은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한 3분 정도를 더 건조를 할 거예요. 일단은 5분을 건조를 할게요. 지금 5분을 건조를 했거든요. 확실하게 건조된 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요. 드라이기를 떼고 표면을 이렇게 만져보았을 때 뽀송뽀송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건조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거는 처음에는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만져보셨을 때 한 10여 초 정도까지 따끈따끈하다 그러면은 완전히 건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초 만에 그냥 팍 식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안에 수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여 초까지도 따끈따끈했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식었을 때 만져봤을 때 눅눅함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한 2, 3분 정도 더 건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생잎을 사용을 했거든요. 생잎 같은 경우에는 그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건조가 그냥 점토만 건조했을 때와 다르게 건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하다 싶을 때는 더 건조를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자연 건조를 해 두셨다가 이제 소송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은점도를 자연 건조를 해도 되거든요. 요즘 같이 이렇게 기온이 높을 때는 공기 중에 놓으면 이제 건조가 쉽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이제 그 수성 타입이다 보니까 주변에 그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또 얘가 습기를 먹어요. 건빵처럼. 빵이나 뭐 라면 부스러기 같은 거 뭐 그런 과자가 눅눅해지잖아요. 공기 중에 있다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 건조를 하시더라도 소성하기 전에는 최소 3분 정도 다시 건조를 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소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점도에서는 건조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식은 것 같거든요. 식은 것 같아서 만져보는데 눅눅한 것 같아요. 생잎을 사용을 했을 때는 좀 눅눅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거의 잡은 듯이 안 잡은 듯이 그냥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그냥 얹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짝 잡아서 만져보고, 뒤에는 수분이 그대로 있죠. 이 끝에만 조금 말랐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2분 정도만 더 건조를 할게요. 네, 2분 건조했고요. 이거를 다시 뒤집을게요. 뒤집을 때도 이제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그래서 앞 부분으로 뒤집었어요. 왜 뒤집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앞쪽에 점토가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붓을 깨끗한 물에 씻어가면서 잎사귀에 묻은 점토를 닦아내 주셔야 돼요. 붓을 깨끗한 물에 헹궈 가시면서 닦아내 주세요. 그리고 점토에는 일단 물이 묻으면 완전히 건조된 거더라도 일단 물이 묻으면 1분 이상 다시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앞부분에 지금 물이 닿은 거기 때문에 뒷부분에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물이 닿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1분을 건조를 해주세요. 붓을 깨끗한 물에 씻어가면서 조금씩 닦아내시면 돼요. 잎사귀에 점토가 묻게 되면은 잎사귀 채로 이제 소송을 했을 때 나중에 앞부분에 딱쟁이처럼 이렇게 점토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잎사귀에 묻은 거는 이렇게 닦아내 주셔야 돼요. 붓을 깨끗한 물에 헹궈 가면서 이렇게 닦아내 주세요. 만약에 단체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팔레트를 다 준비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두꺼운 OPP 비닐 그런 걸 이제 테이프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걸 팔레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점토를 이제 이렇게 반죽해서 사용하거나 붓을 씻어내거나 아니면 거기다 이제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해 되겠죠. 그러면은 물통이 따로 필요가 없죠. 물병 같은 거를 여러 명에서 이제 같이 쓰게끔 하면 그렇게 도구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체 수업을 했을 때 나뭇잎 작업을 했을 때 그렇게 도구도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붓하고 이런 이제 철망, 1인용 철망 그래야만 이제 단체 수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손으로 들고 다니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데에다가 조심스럽게 모아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이나 성인들이나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러뜨리거든요. 저는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점토가 이제 과자 같다고 주의를 시켜드려도 맨손으로 쥐다 보면은 이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조그만 망에 얹어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의를 주셔야 돼요. 네, 이 정도만 하면은 딱쟁이 같은 경우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이제 이 정도 이제 물기가 묻었을 때는 한 1분 정도만 건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건조한 다음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 다시 뒤집어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를 이렇게 떼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안 떼지는데 이제 억지로 떼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저는 그냥 안 뗄래요. 안 떼고 그냥 소송을 할게요. 소송을 할 때는 잎사귀가 이게 지금 마른 잎사귀가 아니기 때문에 마른 잎사귀가 아니어도 항상 소송을 할 때는 잎사귀가 위로 보이게끔 한 후에 소송을 하셔야 돼요. 토치로 소송을 하시거나 가스렌지로 소송을 하시거나 무조건 위쪽으로 나뭇잎이 보이게끔 그렇게 놓고 소송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놓고 이제 제가 소송을 할게요.